오늘 8월 17일 본체위 전체회의에서 가짜뉴스로 인한 국민 피해 구제를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논의됩니다. 2004년 언론중재법이 제정된 후 17년 만에 급변한 언론 환경에 맞춘 맞춤형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020년 여론조사에서 70% 이상의 국민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였고, 지난 8월 2일 YTN 조사에서도 국민들의 56%가 찬성하여 반대 의견보다 20% 정도 찬성률이 높았습니다. 국민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2020년 언론진흥재단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언론 보도의 문제로 첫째, 가짜 기사, 즉 허위 조작 보도, 둘째, 편파 기사, 셋째, 속칭 찌라시 정보 기사, 넷째, 언론사의 자사 이기주의적인 기사, 다섯째, 낚시성 기사라고 분명히 답했습니다. 국민은 언론이 사회적 책무, 국민 기본권 보호에 소홀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과 한국신문협회 등은 개정안을 언론재갈법이라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물론 언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쓰고 싶은 것만 써서 허위 조작 보도를 하거나 편파적 보도를 계속할 경우 새롭게 시행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위반이 아닐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언론 내부에서의 행해질 게이트키핑이 향후 언론 보도의 위축을 가져올지, 아니면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해 더욱 성실한 취재와 공정하고 객관적 보도로 이어질지 향후 법 통과 이후에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지속적으로 지켜볼 사항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언론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반대가 아닌 언론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해야지만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다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언론이 2020년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의 언론 신뢰도 조사 결과 5년간 부동의 꼴찌를 기록한 사실은 이제 아주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ABC 유가보수 조작을 통해 배달되지도 않는 새 신문이 동남아로 계란판 공장으로 팔려가고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2021년도 신문 수출량이 이전보다 더욱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문, 특히 족벌 수고 언론에서는 위와 같은 사실을 보도하지도 않고 반성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한 언론사는 홍보 기획사로부터 광고용 기사형 광고를 받아 대량으로 보도하였다가 포털에서 한 달간 기사가 내려지는 수모를 겪기도 하였습니다. 미디어오늘의 보도에 의하면 위 언론사만이 아닙니다. 기사형 광고는 다수의 언론사에서 보여지는 행태라고 합니다. 위 기사형 광고를 객관적인 기사라고 믿고 물품을 구매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국민 피해는 가늠할 수도 없고 이를 법적으로 회복시킬 방법도 없습니다. 지난 10년간 언론의 주도권은 신문, 방송 등의 기성 매체에서 온라인으로 꾸준히 옮겨왔습니다. 언론 지형이 격변하는 동안 우리 신문은 클릭수에 매달리며 뉴스 포털의 생존권을 맡겨왔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를 일삼아 왔습니다. 정론 경쟁이 아닌 클릭 경쟁에 매몰되어 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 신뢰도가 5년째 꼴찌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국민들은 언론 개혁이 필요하다고 더욱 준엄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제 언론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기술의 발달과 시민의식의 성장으로 많은 분야에 국민 참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직접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정부의 의견을 제시하는가 하면 국민 참여 예산자를 통해 국가나 지방자치자의 행정에 직접 참여하기도 합니다. 국민 배심원들은 법정에서 피고인의 유무죄를 가립니다. 국민동의 입법 청원 등을 통해 직접 법률 개정안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 모두에 국민 참여가 가능한 시대입니다. 제4부인 언론 권력, 이제 언론 권력도 국민들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포털 사이트 뉴스의 공정화, 신문사주로부터 독립을 위한 신문법 개정안, 시행된 지 20년 정도 지난 방송법 개정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국민에 의한 언론의 매체 영역 평가를 하는 미디어 바우처법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책임의 균형을 위한 언론개혁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고맙습니다.